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K-팝이 잘 나간다는 거 두말하면 입 아프죠? K-팝, 그런데 이제 할리우드의 심장까지 움켜쥐려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김영대입니다. 네, 주말과 함께 오셨습니다. K-팝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사실 K-팝이라는 그 소재, 그러니까 K-팝이라는 어떤 그룹이나 아티스트를 다루는 방식이 있고 K-팝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뭐 잠깐 지나가는 뭐 해프닝처럼 다루는 게 있는데, 최근에는 아예 K-팝이라는 걸 제목으로 내걸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K-팝에 관련된 어떤 세계, 네. 산업 혹은 보이밴드, 걸그룹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까지 지금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국 연예 산업, 특히 할리우드에 K-팝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죠? 뭐 일단 K-팝 가수를 다루고 있는 사례는 뭐 있었었죠. BTS 같은 경우 번더 스테이지,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이런 영화들이 뭐 제한적인 개봉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현지에서 개봉을 해서 많은 관객을 불러 모았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블랙핑크의 다큐 영화죠. 네, 더 무비가 지금 화제인데, 이미 그 전에 뭐 세상을 밝혀라였나요? 그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극장 개봉 영화예요. 근데 이게 그 뭐랄까요? 그 상업 영화 중에 장편 영화를 제외한 이런 좀 특수한 목적의 영화죠.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네. 이 중에서는 지금 올해 가장 큰 흥행작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만 16만 명을 동원을 했었고, 지금 야. 100여 개 그 국가에서 개봉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50만 이상의 관객을 이미 동원을 했다고 하죠. 8월 4일에 개봉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끔 등장하는 걸그룹이죠. SM의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도 뭐가 있다면서요. 그 최근에 이수만 그 프로듀서가 직접 밝힌 내용이에요. SM 컨그레스라는 그 행사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 에스파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메타버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좀 복잡하고 이제 재밌는 그룹인데, 이 세계관이 확장된 그 세계관의 하나의 일환이죠. 그 세계관을 연장선상에서 할리우드에서 에스파에 관한 영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접촉을 했다. 그리고 야.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는 지금 뭐 발표가 나온 상태입니다. 대단하다. 사실 저는 옛날에 잭스키스 5개의 수정 그 영화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저 그 영화 봤었거든요. 그 팬이었지만 네. 약간 힘든 점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정말로 그 본선 진출하는구나, 메인 무대에 가는구나, 이런 역시 느낌이 비교를 드는데. 하셔도 X세대답게 잭스키스. 아, 생각해보니까 직접 본 건 아니고 전해 들은 것 같네요. 자, 해운대나 국제시장 같은 그 대작을 만든 윤재균 감독이 K-팝을 소재로 한 영화 K-팝 로스트 인 아메리카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이 보도도 봤거든요. 예, 이게 이제 흥미로운 소식인데, 윤재균 감독은 뭐 말씀하신 그 해운대 같은 영화로 워낙에 유명한 감독이지만, 이 주체가 사실은 지금 CJ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 쪽 그 엔터테인먼트 네. 회사가 함께 만드는 그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듀서가 누구냐면 린다 옵스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린다 옵스트라 그러면 뭐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닐 텐데 X세대니까 잘 아실 거예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네. 실제로는 자더라고요. 원파인. 네. 그리고 심지어 엔딩도 시애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시애틀 살아서 알잖아요. 근데 그렇죠. 마지막은 뉴욕에서 끝납니다. 그래, 어쨌든. 시애틀이라고 했는데 왜 뉴욕에서 끝나는지 이제야 의문이 풀리네요. 네. 아무튼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이고, 가장 유명한 영화로는 인터스텔라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상징적인 어떤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의 제작자인 린다 옵스트가 CJ와 손을 잡고 K-팝을 관련한, K-팝 보이밴드에 관련한 영화를 만든다. 제목도 아예 그 뭐 K-팝 로스트 인 아메리카, 그러니까 K-팝 미국에서 길을 잃다, 이런 제목인데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로드무비라고 합니다. K가 먼저 있고 아메리카가 뒤에 있어서 왠지 뿌듯합니다.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작한다고 하는 이 K-팝 로스트 인 아메리카,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좀 재밌어요. 보이밴드가 뉴욕에 가야 돼요. K-팝 보이밴드인데 세계적으로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전도 유망한 그룹인데, 뉴욕에 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텍사스에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꿈의 무대,
자기네들이 계획을 했던 무대인 네. 뉴욕으로 가고자 이 텍사스에서 뉴욕이면 엄청나게 멀죠. 뉴욕 가야 되는데 왜 텍사스에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너무 멀다. 네. 텍사스에서 뉴욕을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로드무비라고 하는데 요새 같은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가까운 공항 구글맵 네. 구글맵을 켜면 다 길을 알려주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어떤 어려운 그 행로가 될지 그건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미국적인 소재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영화의 내용이 나올까? 물론 90분을 채워야 하니까 바로 비행기 타고 가면 좀 그렇죠. 주인공을 BTS의 지민 씨가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저는 이게 가능성이 실제 높은 건지 이 윤재균 감독의 뭐 하나의 희망 섞인 코멘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랬죠. 어쨌든 지금 이 윤재균 감독이 준비 중인 이 K-팝 그룹이 앞으로 뭐 오디션도 보고 할 텐데 네. 본인은 지민을 딱 주연 배우로서 꼭 집어서 추천을 했다고는 합니다. 사실 BTS에 대한 영화 출연 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누구든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4년인가 5년 전에 실제로 이 한국에서 네. 이 제의를 할리우드에서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개런티를 제시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한 분당. 그런데 들으시면 깜짝 놀랄 개런티인데 그때 BTS 측에서 아유 저희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훨씬 더 그레이드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니메이션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또 이제 버라이어티가 보도한 내용인데 메이저 배급사죠. 이제 소니 픽처스에서 이거는 또 걸그룹이에요. 걸그룹을 주인공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K-팝을 앞에다 내놓고 이겼어요. 뒤에는 디몬 헌터스. 그러니까 이 걸그룹이 악마와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험담을 이야. 다루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콘스탄틴인가요? 네. 잘 보시면은 네. 걸그룹이 한복을 개량 한복이라고 하죠. 이런 아하. 옷을 입고 있고 부채도 들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뭐 블랙핑크 같은 그룹을 좀 연상시키기도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게 얼마나 또 한국의 문화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뭐랄까 오해 없이 잘 담아낼지 그런 것도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좀 재밌네요. 흥미로운 움직임이에요. 어떻게 그 디자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마루치아라치 이런 느낌도 있고요. 언제까지 올라가시려고요? 자, 예전에는 K-팝 가지고 영화 만든 적이 없었습니까? 없었진 않았지만 K-팝에 관한 거였다기보다는 K-팝이라는 소재를 하나의 흥미거리로 사용해서 뭐 이거는 꼭 한 공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가령 아주 옛날에는 아시아권 이 쿼터가 있거든요. 아시아권에 대한 묘사라면 예전에는 중국말, 중국 맞아요. 사람, 중국 음악을 썼어요. 음식도 중국 음식. 그러다 그게 한동안은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이 대세기 때문에 음식도 한국 음식, 사람도 한국 사람, 뭐 배우도 교포 한국인들을 많이 쓰는 이런 하나의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영화를 만들더라도 단순히 그런 거를 K-팝을 하나의 어떤 이야기거리, 흥미거리로 썼다면 지금은 그 K-팝이라는 자체를 주제의식으로 삼는 그러니까 K-팝이라는 산업이나 K-팝을 둘러싼 이야기 자체를 아예 제목으로 걸어놓고 이것 자체를 뭐랄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K-팝이라는 것이 하나의 미국 주류 문화에 주류 산업 안에 이렇게 편입되는 과정을 이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도 벌써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이드 디시 아니고 메인 디시다. 정확합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이렇게 관심 보이는데 반면에 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영화 만든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K-팝에 대한 관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K-팝은 공기처럼 늘 있고 그냥 네. 우리의 음악의 어떤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누구나 나라에 BTS 하나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자부심인가요? 뭐 이들이 가면 또 다른 일들이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네. 미국에서는 K-팝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세계, 독특한 장르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팝 그룹도 두루두루 이 그룹 저 그룹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K-팝이라는 산업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게 관심을 끌기 적합한 소재죠. 한국에서는 오히려 가령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에 대한 다큐를 볼지언정 K-팝이라는 것을 걸고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브로드하죠. 좀 간지럽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NCT가 1등했을 때 기쁘다가 더보이즈가 1등했을 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더보이즈와 NCT 그때그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네. 아티스트 위주의 맞아요. 어떤 사랑이고 관심이에요. 근데 네. 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K-팝 전체에 대한 호기심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다양한 시도. 근데 저는 좋게 보는 것 중 하나는 이걸 완전히 외국인들이 하지 않고 네. 한국계 감독,
한국계 작가 그리고 심지어 한국인 감독이나 제작자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히 한국에 대해 묘사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같아요. 네, 몹시 기대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